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신 민영배 의원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올드보이로 음해를 받을 때 민영배 의원이 우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빅스피커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아니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은 김건희 문자처럼 복잡해져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남에는요 윤씨, 민씨가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는데 그래요? 그 해남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저 선거운동을 많이 해줬어요. 저희 저 친형님이 해남군 마산면에 그 노인회 회장이세요. 한 1000표, 2000표를 빚지고 계신 거네요? 아니 그러고 이제 제가 후원 회장인데 이번에 출마하는 최고위원 그 출마하는 그 후원회장. 네 그런데 보니까 총선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붙었잖아요. 예. 제가 이낙연 대표를 엄청 사랑하시죠. 그건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서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제가 은혜를 갚을 것은 지금이다. 그래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 선거 때 이미 갚아주셨어요. 어떻게 갚아주셨냐면 야 민영배는 복도 많다. 어떻게 저런 거물 정치인하고 붙어서 이기게 돼 있는데 저 이기고 나면 저 바로 그냥 대표급 총리급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온 동네에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기는데도 총리급으로 격상을 이기는데도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인지도도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최고위원 출마할 때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민 의원 나오신다고 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국회의원 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정말 파란만장하죠. 21대 총선 때는 공천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또 탈당했다 재입당했다. 이번 또 공천에서는 선거에서는 또 뭐 예선에서 다 떨어졌잖아요. 광주 현역. 그 중에서 간신히 살고. 또 본선에서는 이낙연 대표 만나고. 왜 이렇게 팔자가 센 거예요? 그 팔자가 센 게 아니고 광주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라고 봅니다. 예, 광주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정치 지형이 갖고 있는 역동성. 이거하고 민주당이 급변하던 시기. 그때가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기 아닙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시기 아닙니까? 예. 이게 맞물리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어쨌든 몸을 좀 던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로서는 그냥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니 그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세상에 5년 만에 이렇게 이게 무너지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몰랐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으면 아마 훨씬 졌을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처음으로 지지를 했거든요. 그때 뭐 야 왜 대세가 그러는데 친문인데 뭐 이낙연 대표가 고향 사람인데 왜 거길 지지 않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지사죠 지지하냐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도. 민영배 의원은 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 출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민심을 보지 않고 소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부딪히죠 많이.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영배 길이 옳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지금 혼자 살았잖아요. 광주에서도 유일하게 8석 의원 중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죠. 지역구는 한 분 더 있죠. 어느 분이 계신가? 출신으로 치면 한 분 더 있고. 그러니까 최대호 시장. 그 양반 뭐 안양 시장이니까. 예. 그래서 해남 출신. 아니 호남 지역구. 그 다음에 이성윤 의원이 전주죠. 전북. 그래서 두 분인데. 예. 이제 저는 진짜로 지역에서 나와서 지역에서 성장하다가 서울에 와서 일을 하다가 그쵸? 가다 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진짜 지역 출신이고 두 분이 이제 출신은 그쪽이지만
사실은 수도권에서 서울도 수도 뭐 지방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죠. 근데 지거국이란 말 아세요? 지거국 모르시죠?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지방 거점 국립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졸업한 우리 민영 배우. 아니 전남대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모르시네. 아니 전남대 자체가 민주화의 상징이고, 그렇죠. 우리 호남의 상징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민영배의 길은 굉장히 험난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선택을 잘해요. 그래서 그 해안이 뚜렷한 정치인으로 저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만 하더라도 현역원으로 맨 먼저 지지를 했어요. 예. 그런데 광주 출신들이 그런 해안을 가졌나 봐. 노무현 대통령도 천정배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해안을 가지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또 그 광주에서나 또 그러하니까 반대 세력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소위 광주에는 반민특위가 있다는 거예요. 반민특위요? 반민영배 특위. 아니 그런 비밀을 이렇게 이런 데서 암묵하면 막 폭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 그 정도로 거물이시네. 그렇죠. 반민특위가 있지만은 민영배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예. 많죠. 박지원도 많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그것은 또 거짓말 같은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반대 세력 보는 거예요. 지금 130, 40% 가고 있어요. 탄핵하라고. 그런데 이 광주에 반민특위 같은 그러한 것도 충분히 극복하고 설득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민영배 의원이 저는 우리 호남을 대표해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선거 연설 때 가서 그랬어요. 나는 제일 아까운 게 원내대표를 한번 해라.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런데 좀 하려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뭐 재선이라 조금 딸리죠. 나도 재선 때 했어요. 그건 이제 워낙 출중하신 분이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후배들이 좀 능력 있는 후배들은 도전하고 솟구쳐 나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 도전하겠다고 했다가 아마 선배들한테 양보한 것 같은데 이번에 최고위원회 그렇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 호남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김대중 이후 호남 정치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래도 선배님이 지키고 계시잖아요. 지키고 계시잖아요. 아니 제가 대통령 나오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런 거랑 같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호남에서도 사실 좀 선거인데 최고위원 선거인데 만약에 우리 이성윤 의원하고 함께 나왔다가 참 누구 한 사람이 실패하면은 안 되는데 두 분 다 올라갔으면 좋은데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컷오프가 이번 주말이죠? 컷오프가 이루어진 다음에 둘이 만나서 좀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해봐야죠. 그리고 아까 그 반민특위 친민특위로 만들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이제 진지하게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네. 이번 경선 민주당 지도부 경선을 끝내고 친민특위로 바꾸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영배 의원님은 또 특징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때 4분이 책도 냈는데 기초단체장, 그 광산구청장도 해보고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도 해보시고 국회의원도 되고 골고루 중앙과 지방, 입법부와 행정부 기본기가 좀 있어 보인다.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누구누구죠? 지금 그분들이 21대 때는
4명 중에 2명만 들어왔어요. 예. 김우영, 은평, 복기왕, 그리고 김영배, 민영배 그 당시에는 4명이 이제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던 비서관들이에요. 근데 4사람이 다 기초지자체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때 저희들이 이제 책을 하나 내고 같이 선거를 치렀는데 김영배, 민영배는 되고 21대 때 되고 이번에 이 복기왕, 김우영이 두 분이 들어와서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4분 다 모였네. 예. F4. 예. 그중에 이제 근데 이 책은 그 책은 세상에 김현종 대표께서 뒤에 마무리에다가 이 책 에필로그를 써주셨어요. 아이 뭐 저야 뭐 중요한 어떻게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냐 내 사람이 그렇죠. 똑같이 그거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이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기초단체장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 훨씬 잘할 것이다. 또 한 명이 아니고 넷이 뭐 그런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신들이 국회에 오면은 의정활동을 잘합니다. 아는 게 많거든요. 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치학 회장,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국회에 나오면 제일 잘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당직자나 지방의원들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 정치란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4분 다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민주당을 이끄는 중견들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해야는 진짜 놀라워요. 그때 그 지방자치 막 그 단식하고 그러시면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때 지방자치 해야 된다고 하실 때 이게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엄청난 큰 전환점인데 그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난 선출직 단체장도 제일 잘난 이 임명직 단체장보다 나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민주주의의 힘이다. 이게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선출직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걸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참. 결국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데 임명직 지금 장관들, 뭐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심기심의위원회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출직 굉장히 강한 민심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이런 파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이 130만을 넘어서 지금 140만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를 탄핵한다고 검찰총장이 강하게 비난을 했지만은 그것은 검사, 행정직은 처벌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밖에 없다. 그러한 것을 국민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 되게 지금 우리 국회를 보면서 특히 언론 등에서 입법 독주, 입법 독재다. 그걸 볼 게 아니라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를 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봉에 광주가 있고 광주의 핵심에 민영배가 있다. 우리 민주당의 자산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얘기 좀 하세요. 내가 왜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가?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제가 크게 2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뭐냐. 저 무도한 검찰 독재를 무너뜨려야 되며 그 무너뜨리려면 다양한 기회를 갖춘 전투력 있는 이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정치검찰 해체, 윤석열 퇴출, 최강 전사 민영배가 앞장섭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전투력 만렙.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뚫고 나갈 힘이 있어야 되고요.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우선 좀 제가 나서는 배경이고, 그러니까 지도부가 사실 이전 지도부, 특히 이재명 지도부는 그래도 좀 덜했는데 그 전 지도부를 보면 자꾸 무슨 협친이 무슨 뭐 민주주의 그 대환이 뭐 협인이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대 선배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봐야 될 건 저쪽의 문제인데 저쪽의 독재 체제가 갖고 온 이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이런 것들인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법대로 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걸 돌파할 전투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럼 네가 뭐에 전투력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그래도 21대 때 민주당의 그 당의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탈당까지 해가면서 싸웠던 거는 그래도 역시 민영배였다. 이런 얘기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광주를. 이 심장이 펄쩍펄쩍 뛰어야 그래야 당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광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전국정당화하고 이렇게 당세가 커지면서 수도권에 마치 한국 사회처럼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돼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지역을 살아 숨쉬게 하지 못하면 정당의 민주당의 정당 활동이 지역에서도 좀 살아 숨쉬지 못하면 지역을 발딱발딱 힘있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집권에 적지 않은 장애 요소가 될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가장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큰 지역적 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역에서 민주당이 좀 활력을 좀 찾아야 된다. 예. 지역과 그런 관점도 제가 좀 지역과 나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과 세대에 따라서 특정 정당 편향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경향성이. 민영배 의원은 당을 위해서 헌신, 희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의 탈당은 잘 되려고 안철수한테 귀신 씌워가지고 가서 이렇게 후회를 하고 계속 사과를 하는데 그때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 넘어가는데 민주당 당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탈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갖은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걸 뚫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당할 때 또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살신성인한 민영배 의원이 복당을 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아니다. 그러려면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민주당을 위해서 그러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희생을 하면서 당을 살려가는 모습을 이번에 평가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광주 민심을 얘기했는데 광주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진보적이고 투쟁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남반도 진도에서 이제 공천이 저는 좀 앞서니까 우리 전남에서도 광주에서도 전국에서 싸울 사람을 내보내자. 그래가지고 목포에서도 김원희 의원이 더 잘 싸울 것 같아서 거기를 세게 지원했고 나주에서도 신정훈 의원이 더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뒷짐지고 국회의원 됐다고 오락가락 하는 사람 필요 없다. 일선에서 싸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정권교체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검찰청문 다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지도부에서 선두에 서서 싸울 분이 민영배 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야, 확실하게 지지의사를. 그때도 많이 도와주셨네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복당할 때도. 그렇지.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네. 그때도. 자기가 나 도와준 것은 더 많고. 그런데 사이드 지원을 했죠. 대인배 정치.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제일 보면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면서 방향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문제는 국민들이 잘 알아요. 네. 근데 검찰 관계 이제 특히 위원장이니까 하는데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은 날만 새면은 탄핵, 특검, 국정조사냐 이걸 하면서 뭐 입법 독재다, 이재명 일극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민 설득을 안 하고 있다고요. 왜 네. 검찰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네. 왜 김건희는 이런가?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지도부에서 다양하게 좀 얘기 나와요. 이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저는 요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때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만취운전 중이다 지금. 예. 그리고 그 만취운전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호위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정치 검찰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검찰이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음주운전 상태를 옹호하고 호위하고 뒷받침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뭘 가지고 하냐면 주로 수사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행이 곳곳에서 드러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 선수들만 이번에 검사들 탄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지금. 그 음주운전에 옆에 탄 배우자가 같이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쌍으로 취해가지고 운전한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국가 권력을 작동시키는 기제가 뭐냐. 검찰이거든요. 정치 검찰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부분은 보지 않고 혹은 일부러 외면하죠. 보수 언론들이 일부러 외면하고 민주당이 무슨 억지 쓰면서 탄핵하는 것만 일삼는 것처럼 지금 그냥 제대로 하자면 탄핵을 100명을 해도 부족해요. 예. 저희들이 그 검사범죄 대응 TF의 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쭉 추려보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 선수 몇만 지금 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검찰 모습대로 돌아가.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정치검찰 해체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는 거고 오늘 제가 지금 바로 이 방송 마치고 가서 그 토론회를 합니다.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건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건가?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처로 나누는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 이거 안 되겠죠. 자기 정권의 기반인 검찰을 윤석열 쪽에서 또 바꿀 리가 없죠. 거부권 보나마나 행사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예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건국 이래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또 일제시대도 그런 것을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 홍보가 앞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스피커들이 전부 방송 언론을 활발히 접촉해서 대국민 설득, 대국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민정배 화이팅. 박지원의 식탁 구독.